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I 앵커 박희붕입니다.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올해는 일제의 통치에서 벗어난 지 8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날의 감격은 지금도 우리 가슴 깊이 살아있는데요. 저희 BTV 뉴스에서는 부산 곳곳에 남아있는 독립의 발자취를 짚어보는 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부산 독립운동의 성지로 불리는 동네에서 학생 항일 운동사를 짚어봅니다. 김석진 기자입니다. 부산의 3.1 만세 운동은 지난 1919년 3월 11일 일신여학교 학생들이 좌천동에서 처음으로 독립만세를 외친 이후 이틀 뒤 이곳 동래시장에서 동네 고등보통학교 학생들의 주도로 수천 명의 군중이 모인 가운데 독립만세를 제창한 것이 부산의 독립운동의 시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후 범어사 그리고 구포시장, 기장읍 등 부산 전역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동래고 학생들은 1940년 11월 열린 한일 학생 모의 야영 전투훈련 중 일본인 심판장의 편파 판정에 항의해 관사를 습격한 일명 노다이 사건으로 다시 한번 학생 항일 운동사에 획을 그었습니다. 우리 각상훈 선배님 애국지사 그분이 1916년에 졸업을 하시고 서울로 공부를 하러 갔어요, 대학교. 거기에 다니실 때에 파고다 공원에서 3.1 운동하는 걸 보고 거기서 독립선언문을 구해가지고 동네에 갖고 내려왔어요. 갖고 내려오는 그것도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외경들 바람에. 그때 그분이, 그 선배님이 운동화 끈으로 위장을 해가지고 한지에다가 적힌 그걸 갖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갖고 내려와서 독립선언서 요새 같은 카피죠. 그거를 이제 학교에서 만들어가지고. 동네가 부산 독립운동의 성지로 불리는 이유는 더 있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 발발 시 동래성 송상현 부사는 왜군에 끝까지 저항하다 전사했고 200여 년 뒤 그 얼을 이어받은 지식층 인사들의 모임인 기용회 등은 신교육을 통한 구국운동을 이어왔습니다. 이를 통해 배출된 독립운동가들도 여럿 있습니다. 부산을 대표하는 여성 독립운동가인 박차정 의사도 그중 한 분입니다. 박 의사는 1910년 동래 복천동에서 태어나 일신여학교를 졸업한 뒤 항일운동을 주도했고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총상을 입어 그 후유증으로 34살의 나이에 순국했습니다. 동래구는 박 의사의 생가를 복원하고 독립투사 오빠인 박문희, 문호 의사와 함께 그 넋을 기리고 있습니다. 주로 지방에서는 명문가 역시 선비들이 그런 사람들을 협력을 하에 만세운동하고 이래 했지만은 부산 동네에서 일어난 것은 주로 학생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이 만세운동을 이래 벌였습니다. 동네 사적공원에 있는 부산 3.1 독립운동 기념탑. 광복 50주년을 맞은 1995년 8월 15일 첫 삽을 뜨고 이듬해 3월 1일 기념탑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기념비에 새겨진 독립운동가들의 이름. 국권 회복을 위해 일제에 대항하며 헌신한 독립유공자들의 숭고한 정신이 이곳에 깃들어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과 함께 북극 항로 개척이 본격화되면서 해양 물류와 해운, 해사 분야 등 전문 인력이 절실해졌는데요. 한국해양대학교와 목포해양대학교가 통합을 추진하면서 국내 해양산업 인재 육성이 큰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부산과 목포 시민사회도 일국 1해양대 설립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박지한 기자입니다. 한국해양대와 목포해양대는 일국 1해양대를 내세워 글로컬 대학 본지정에 도전합니다. 지난 11일 최종 실행 계획서를 교육부에 제출했습니다. 2028학년도부터 부산을 본 캠퍼스로 한 통합대학 출범을 추진하고 첨단 해양산업 분야의 융합과 학과 캠퍼스 특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오는 9월 본지정을 통과하면 5년간 1,000억 원의 예산과 함께 규제 혁신 우선 적용 등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부산과 목포의 14개 시민단체도 양 대학의 통합을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해양을 둘러싼 세계적 경쟁 속에 대한민국의 해양 경쟁력을 한 단계 도약시킬 것이란 주장입니다. 해양 강국으로서
장보고 대사가 세계를 이끌었던 그런 충분한 해양 강국으로서의 가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충분하게 해양 강국으로서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만큼의 내용이 있고 그 인재 양성과 여러 가지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산과 목포는 해양을 중심으로 한 공동의 발전 전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두 대학의 통합이 부산과 목포는 물론 여수와 광양, 울산, 포항 등 남북권 연계 발전까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초집중을 해소하는 남북권 발전축을 만들어 나가는 국가 균형 발전으로도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면에서 부산과 목포가 함께 발전하는 남북권 전체가 연계해서 발전하는 그런 계기로 삼는 마중물이 되고자고 두 대학의 통합을 일국립해양대 구축을 우리가 오늘 주장하는 것입니다. 해양수산부 부산시대와 북극항로 개척 등 변화의 물결 속에서 해양대 통합 글로컬 대학을 통한 대한민국 해양 산업을 이끌 미래 인재 육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경영 환경 속에서 부산 지역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연구개발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인데요. 그런데 수도권과 비교해 낮은 임금과 근무 환경으로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유출되면서 앞으로 연구개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부산 상공회의소가 부산 지역 제조기업의 연구개발 인력 미스매치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기업의 절반 이상은 현재 인력 수급에 큰 문제가 없다고 답했지만 13%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부산 전략산업인 조선해양 분야에서는 이공계 졸업생들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 지역기업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연구개발 인력 미스매치 주요 요인은 임금 격차로 조사됐습니다. 이공계 대학생 30%가 초임 4천만 원 이상을 원하지만 지역기업 90%는 이보다 낮은 임금을 제시했습니다. 실제 절반 이상은 3천만 원대 초반을 지급하는 수준입니다. 기업들은 가장 큰 어려움으로 우수 인력 확보를 꼽았고 그리고 높은 인건비도 부담이라고 답했습니다. 정부 차원의 인건비 지원이 확대가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역기업에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바라는 단기 과제는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확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기업과 이공계 대학생 간 인식 차이도 컸습니다. 기업은 연구개발 인력을 뽑을 때 실무 경험과 전공 이수, 현장 경험을 가장 중요하게 꼽았습니다. 반면 이공계 대학생들은 취업할 때 임금 수준과 근무 시간 준수 등 일과 삶의 균형을 우선으로 고려해 채용과 구직 사이의 눈높이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인력 확보를 위해 인건비 지원 확대와 산업 협력 강화, 지역 인재 정착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진행하는 그 산업 협력 사업이 주로 1년 단위의 그 단기 과제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인재 육성 및 채용 연계가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HMM을 비롯한 그런 해운 대기업들이 부산으로 이전해야지만이 나름대로 부산이 해운 항만 산업의 어떤 거점으로 육성이 가능할 거고 그다음에 지역의 우수 인재들을 갖다가 지역에 정착시킬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상공회의소는 정부와 그다음에 부산시와 함께 협력해 나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과 청년의 눈높이를 맞추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낼 때 부산이 진정한 연구개발 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강서구 명지 신도시를 관통하게 될 하단 녹산선 건설공사가 2차 사업자 선정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6월 첫 입찰에서 공사에 나서려는 업체는 한 곳도 없었는데요. 더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일부 입찰 조건을 완화했지만 참여 업체가 나타날지는 미지수입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지난 13일 도시철도 하단 녹산선 건설공사 2차 공개 입찰이 개시됐습니다. 이번 입찰은 기존 1차 입찰보다 조건이 완화됐습니다. 시공실적 심사에서 최근 10년간 지하철 공사 6.4km 이상 실적을 유지하면서 교량 공사 실적은 8.3km 이상에서
5.8km 이상으로 변경했습니다. 지난 6월 진행된 1차 입찰에는 참여 업체가 한 곳도 없었습니다. 2차 입찰에서는 중견 건설사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2차 입찰에도 참여 업체가 나타날지는 미지수입니다. 연약 지반을 지나는 구간 공사 난이도가 매우 높아 1조 2,800억 원의 예산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업계 반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 중인 인근 부전 마산 복선 전철에서 지반이 붕괴됐고 사상 하단선에서는 15차례의 싱크홀이 발생해 하단 녹산선 역시 공사가 까다로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설계부터 시공까지 모두 맡아야 하는 턴키 방식이 큰 부담이라는 의견입니다. 예산이 확대되는 한편 설계와 시공 발주를 분리하지 않는다면 참여 업체는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산교통공사가 추진하는 하단 녹산선은 사하구 하단역에서 을숙도를 지나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 녹산 국가산단까지 11개역 13.47km 구간입니다. 이 중 명지국제신도시를 지나는 3개역 2.3km 구간은 지하에 건설됩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전국 광역시 중 부산은 처음으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부산에서도 서구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30%에 육박하는데요. 이에 다양한 노인복지 정책을 내놔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르신들이 스크린 화면에 공을 던집니다. 풍선이 터질 때마다 점수가 올라갑니다. 조금만 움직였는데도 얼굴엔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혔습니다. 서구가 정부 공모 사업을 통해 5천만 원을 들여 만든 가상현실 스포츠실입니다. 직접 해보니까 좀 나이가 들어서도 가니까 조금 순발력이 없어가지고 빨리빨리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자꾸 하다가 보면 잘할 것 같는데 자신감 생겨요. 가상현실 스포츠실은 동작 감지기를 통해 양궁이나 사격 등 다양한 스포츠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융합교육 등 콘텐츠가 130여 종이나 됩니다. 서구는 구민 10명 중 3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입니다. 이에 노인을 위한 한방진료실도 최근 개소했습니다. 지역 내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한 만성질환이나 통증 관리에 대한 한방의학 수요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한방진료실은 침이나 부항 등 전통 한방 처치를 비롯해 만성질환 관리나 체질 상담, 한방 예방 프로그램 등을 운영합니다. 서구 보건소는 보건소를 찾기 힘든 중증 장애인이나 취약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한방진료실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고지대 삼복도로변 등에 사는 주민을 위해 주 2회 경로당과 복지관 등을 찾아 한방진료와 상담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한편 서구 노인복지관의 가상현실 스포츠실은 매주 화, 목요일 운영하고 서구 보건소의 한방진료실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18세 이상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1200채 가까운 빌라를 보유하며 전세 사기를 벌인 일명 빌라왕 사건 등 전세 사기가 번지기 시작한 지 3년이 넘었지만 그 피해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건축왕 등 또 다른 이름으로 퍼지는 교묘한 전세 사기, 눈 깜짝할 새 당해버리는 탓에 당황하기 쉬운데요. 먼저 그 현 주소를 짚어봅니다. 강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동산 직거래 커뮤니티. 전세 사기 당했는데 숨막히고 버겁다. 다른 세상 얘긴 줄 알았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막상 그 상황이 돼보니 눈앞이 깜깜해진다는 게시글이 넘쳐납니다. 막막한 전세 사기 피해 현실에 조언을 구하는 댓글이 잇따르는 겁니다. 올해 8월 기준 결정된 전세 사기 피해자는 3만 2천여 명, 공식적으로 인정된 피해만 3만 명을 넘어선 겁니다. 지난해보다 25% 증가한 규모입니다. 서울 지역 피해는 9천 건에 달합니다. 실제 전세 사기 피해는 이보다 클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세 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무조건 피해자로 인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 전세 사기 피해 신청 가운데 피해자 요건이 성립되지 않아 부결된 건만 전체 20%를 차지합니다. 이 가운데 보증금 미반환 의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65%가량으로 가장 많은데요.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했지만
임대인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법률상 전세 사기 피해자로조차 인증받지 못하는 겁니다. 전세 사기 당한 것만으로도 버거운데 현실과 법리의 간극이 생기는 상황. 이미 엎질러진 전세 사기 문제에 올바르게 대처하는 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BTV 뉴스 강현준입니다. 바다와 책이 만나는 창의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국립해양박물관 어린이도서관이 부산어린이복합 문화공간 들락날락과 만나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오염된 해저왕국을 탐험하며 해양 생물을 구하는 실감형 콘텐츠입니다. 쓰레기들을 수거한 뒤 한글에 맞는 블럭을 올려놓자 생태계가 되살아납니다. 어린이 도서관은 탁 트인 바다를 마주하며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졌습니다. 가족이 함께 해양 문화와 역사, 환경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18,000권의 서적들로 채워졌습니다. 국립해양박물관 어린이 도서관이 부산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과 만나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들락날락은 부산 어린이들에게 무한한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놀이형 학습 공간입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어른들을 위한 일들은 많습니다만 자라난 어린이들에게 꿈을 키워주고 또 바다에 관한 상상을 키워주고 하는 이런 시설은 무엇보다 더 소중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가는 길은 우리 문화적인 상상력을 키워주고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꿈을 키워주는 그런 우리 국립해양박물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 해양도서관 조성은 지난해 5월 공익재단 바다의 품에서 5억 원을 기부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부산 89곳의 문을 연 들락날락은 올해까지 모두 107곳이 문을 열 전망입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스포츠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 제106회 전국 체육대회 위클리 시작합니다. 부산시는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인기 유튜버들과 함께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알고 보면 더 재미있는 전국체전,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부산시가 유명 유튜버 홍범석과 초마드와 손잡고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 홍보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2018년 세계 소방관 경기대회에서 챔피언 타이틀을 거머쥔 홍범석은 부산의 명소에서 실제 육상 선수들과 스피드 대결을 펼치면서 전국체전의 열기와 부산의 매력을 동시에 알리고 있고요. 여행 유튜버 초마드는 체전 참가 선수들이 자랑하는 맛집, 힐링 명소, 이색 여행지를 소개하면서 부산의 관광 매력을 영상으로 담아냈습니다. 스포츠 도시 부산의 열정과 매력을 전할 이번 협업. 전국체전, 전국장애인체전의 분위기를 한층 더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국체전의 열기를 알리기 위한 부산시의 색다른 시도. 이제는 도시 곳곳에서 체전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 정도입니다. 경기장 밖 진짜 이야기. 이번에 저와 함께 체전도시, 부산의 다채로운 매력을 만나보시죠. 부산의 대표 관광 명소 송정해수욕장입니다. 오늘 이곳을 찾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산에서 너무너무 재미있는 서핑을 즐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정말 너무너무 재밌어서 부산에 있는 우리 지역민들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서핑을 하기 위해서 부산에 엄청 많이 방문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서핑의 매력이 뭐길래 이렇게 많이들 배우러 오시는지 또 파도를 즐기러 오시는지 궁금해서 제가 한번 직접 체험해보고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송정해수욕장은 예전부터 서핑 명소로 사랑받아 왔는데요. 제가 찾은 날도 초보부터 숙련자까지 파도 위 짜릿한 순간을 느끼고자 강습과 연습에 한창이었습니다. 서핑은 자연과 함께하는 스포츠라서 바다에 있는 동안 그 스릴과 재미는 한번 해보신 분들은 누구나 다 아실 거고, 바다에 있는 동안은 뭐 일상생활에서 가졌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공간이라 생각합니다.
서핑을 하기 좋은 부산에서도 특히 뭐 바다 장소를 좀 추천해 주신다면, 그리고 서핑 언제 하면 좋은지 계절도 좀 추천해 주세요. 서핑은 365일 가능한 스포츠라서 일단 지금 송정해수욕장이 사계절 파도가 주로 잘 들어와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괜찮고, 여름에는 다대포 해수욕장이 그래도 조금 파도가 잘 들어옵니다. 아직 제가 알기로는 이 서핑이 전국체전의 정식 종목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서핑이 전국체전의 종목이 된다면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서핑이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만큼 이제 전국체전에도 만약에 채택이 된다면 서핑이 조금 더 발전이 있을 것 같고, 서핑이 조금 더 대중화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바다에서 준비라고 말씀드리면 양팔 한번 쭉 펴보세요. 하나, 둘, 셋. 초보자들은 바다로 나서기 전 육상에서 기본 자세와 패들링을 배우는데요. 또한 쉽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펴주시면 돼요. 설레요. 보드 위에서 중심을 잡고 파도를 기다리는 순간 그 몇 초간의 긴장과 집중, 그리고 도전이 서핑의 진짜 묘미입니다. 파도에 밀려나고 수없이 넘어지더라도 다시 파도 위에 서는 그 순간의 성취감과 짜릿함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데요. 바로 이 감정이 서퍼들을 다시 바다로 이끄는 힘이라고 하죠. 근데 그 파도를 타는 이 짧은 순간이 너무 재밌어서 이걸 계속 끌고 나가시는 것 같아요. 재밌습니다. 해양 레포츠 천국 부산. 계절을 가리지 않고 파도를 즐기는 서퍼들로 늘 활기가 넘칩니다.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며 그 매력은 더욱 주목받고 있는데요. 언젠가 전국체전 무대에서도 만나게 될 그날을 기대해봅니다. 원래 조금 파도가 세긴 했는데 뭔가 파도를 타고 가면 뭔가 자연과 하나가 된 느낌, 그런 기분이 들어요. 뭔가 처음에는 물에 빠지는 게 조금 무서웠는데 타다 보니까 뭔가 차분하게 하니까 잘 되는 것 같아요. 파도를 탄다는 것 자체가 평소에는 일상에 접하지 못하는데 여름에 이렇게 시원하게 파도 타고 하니까 뿌듯함도 생기고 성취감도 생기고. 제가 서핑을 발리에서 많이 해봤거든요. 발리에서 서핑할 때랑 이렇게 송정에서 서핑할 때랑 어떤 좀 차이점이 있나요? 큰 차이점은 이제 물 온도가 완전 달라요. 여기에서는 물이 엄청 찹다 보니까 서핑하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서핑하러 송정으로 오세요. 서핑하러 부산으로 놀러 오세요. 전국체전은 스포츠와 여행이 함께하는 축제이기도 합니다. 해마다 다른 도시에서 열리는 만큼 그 지역만의 매력을 함께 누릴 수 있는데요. 부산에서 펼쳐질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다음 시간에도 더 다채로운 이야기로 함께 할게요. 많이 기대해 주세요. 다음 주 아침 최저기온은 약 25도에서 26도, 낮 최고기온은 31도에서 33도로 예상됩니다.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주 초반부터 중반까지 대체로 맑겠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구름이 많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번 예보기간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올라 무더운 날이 많겠고,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또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예보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이상 다음 주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채널 BTV